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영국과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죠. 르펜의 출마 자격을 이제 법원이 박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그리고 미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치닫는 유럽, 미국과 EU의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 이야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이 소년의 시간이라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의 시간이 빅히트를 치자 이 영국 정부에서 남성성을 이제 좋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각 학교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라. 자, 이 남성성을 좋게 평가한다. 이것은 바로 여성을 비하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회에서 남자가 남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겠다는 거죠. 드라마 히트 때문에 그런 것이 살아나자 영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전형적인 리버럴 교육이죠. 이게 지금 이 영국의 모습 그리고 넓게는 유럽의 모습입니다. 유럽은 이 리버럴 좌파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즘 이것이 거의 또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죠. 지금 가장 공산화로 이제 달려가는 지역이 어딘가 당연히 EU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비판하고 있죠. 정작 이 공산화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곳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경찰 국가 동시에 이 파시즘이 이렇게 또아리를 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 그것도 역시 유럽입니다. 서유럽이 이런 방식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글로벌리즘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로벌리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올리가크죠. 과두지배 체제입니다. 귀족. 서유럽은 귀족이 지배하는 귀족 사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마치 민주주의의 요람인 양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서유럽 그리고 유럽 각국입니다. 이 전통적인 귀족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귀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지에 있습니다. 귀족이 페전트, 농노들을 이제 소작농들을 지배한다. 이게 서유럽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세계의 어떤 이념적인 추세, 이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리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귀족 계급이 각국의 이익을 배반하고 각국의 어떤 서민들, 국민들을 배신하고 여기서 이제 약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다른 국가의 귀족들과 쉐어를 하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리즘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유럽은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하는 것과 유사한 이제 어떤 우주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15초 만에 그냥 이렇게 이제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창피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대실패입니다. 15초 만에 로켓이 떨어져서 이렇게 폭발해버립니다. 이 폭발 영상도 지금 나오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실패입니다. 실패. 이것이 유럽의 이제 기초 체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우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이 하이마스를 가지고 이 타겟링 하는 것, 어떤 표적의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정하고, 이제 일선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하게 그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위성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를 쏘고, M777의 엑스칼리버 포탄을 쏘고,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이 뉴욕 타임즈에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러우전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했다. ISR 자산 다 포함된 겁니다. 무기 재고. 자, 이런 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핵심적인 주체죠. 이 트럼프 정권이 지금 중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애초 이 러시아와 서구의 싸움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거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프락시시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러시아와 미국의 담판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교만합니다. 거만하죠. 그래서 러시아 너까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 전쟁은 물리력으로 결정됩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랑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점령지를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미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의 최종 결과는 러시아 뜻대로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루치니 이야기. 이 영국에서는 잘루치니를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선정했다 뭐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끝난 목숨이죠. 왜냐하면 패전 지금까지 이제 엄청난 영토를 잃고 120만 명 정도가 이제 뭐 전사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이 젤렌스키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잘루치니 역시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 세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뭐 다 재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물리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영국의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국은 특유의 이렇게 이제 거짓 선전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영국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기는 뭘 함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군들이 죽어갈 때 영국은 뒤에서 뭐 이제 우왕좌왕만 했죠.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영국은 지금이라도 군대를 한 3만 명 정도 이 로우전 최전선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도 좀 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이제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언론인이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우크라이나군 모자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영상 여기 보면은 이 영국 애들은 이제 이 바보 같은 빵모자죠. 이 공수부대 모자라고 합니다. 이 빵모자를 그대로 이제 뭐 흉내내고 있습니다. 영국 애들 흉내내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애들은 이 뭐 낙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아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또 자신들을 앵글로색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이 웃기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얘네들 뭐 공수부대든 뭐 해병대든 최정예 부대인데 이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저기 이제 바할라로 떠났습니다. 오딘신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롱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롱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정 그리고 이 자세는 나폴레옹의 표정이고 나폴레옹의 자세입니다. 고개를 저렇게 들고 이렇게 저런 식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야, 이 완전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뭐 이 완전 나폴레옹의 환생 같습니다. 폼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군 앞에서 자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죠. 자 제발 한 3만 명 정도 프랑스군을 이렇게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야 칼라스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소로스 아들입니다. 알렉스 소로스죠. 뻔하죠. 뭐 이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럽은 어떤 이제 거대한 카발 세력들, 뭐 글로벌리스트 카발 세력입니다. 유럽은 특히 이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무엇을 해도 서민의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금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예를 들면 한 2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 중에 뭐 한 50%를 뜯어가고 뭐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반인들은 어느 선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서민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귀족들 또 이제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이제 신분을 세습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유럽의 귀족 사회, 올리가크, 과두 지배 체제, 이 속성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 리버럴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리즘 세력이죠. 미국 민주당 리버럴 세력도 미국도 이런 사회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워싱턴 DC에 지배 귀족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에 이제 지배 계급들이 있습니다. 언론, 뭐 법원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민을 노예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꿈꾸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이 트럼프를 뭐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영웅시하는 것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주의의 본질적인 측면들,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겠다. 물론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100%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야 칼라스는 또 이 에스토니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에는 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인들은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투표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정권이 있은 거죠. 그런데 이들의 투표권에 제한을 두겠다. 뭐 완전히 박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물론 뭐 지금 카야 칼라스는 저기 이제 EU에 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극악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들어맞지 않는 후보는 모조리 이렇게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르팽이, 이 프랑스는 EU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EU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양대 쌍두마차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죠. 그런데 프랑스가 어떤 특정 그룹이 완전히 이제 지배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국가주의를 제창한다. 뭐 미국식 마가를 프랑스에서 떠든다. 이 경우 이들이 아예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르팽의 이제 출마 자격 박탈 움직임, 이 루마니아의 조르제스쿠 후보 출마 자격 박탈하는 거,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르팽에게 뭐 배임, 횡령 이런 것을 뒤집어 씌워서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크게 충격을 받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달 전입니다. 르팽이 이제 지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영상이죠. 르팽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팽의 후보 출마 자격을 이렇게 박탈해버린 거죠. 자, CNN이나 이런 좌파 언론들은 극우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를린 르펜이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온다. 왜냐하면 뭐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 자, 그리고 이제 CNN은 대서특필하고 미국의 전 언론, 유럽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서유럽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서유럽을 구할 사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비슷하죠. 여기 이제 이 프랑스에 원래 이 프랑스를 어떤 글로벌리즘에서 구출하겠다 이런 것을 꺼내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팽이죠. 이 르팽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자, 이 양반은 지금 EU에서 이 시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여성부도 있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과기부,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재경부 장관, 이런 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 EU로 와서 이 시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가드는 이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 기사에 라가르드가 이제 IMF 수장으로 있을 때 이 좋은 자리는 다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리스트의 본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IMF 수장으로 있을 때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시비를 관장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글로벌리스트 몸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팽의 경우 이것이 진짜 범죄가 맞냐, 횡령이 맞냐, 이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미한 사건이고 이것은 회계상의 문제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죠. 이 르팽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제 심각한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자, 이게 지금 뭐 프랑스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 국민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판사가 이제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추가적인 조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5년 동안 이제 참정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이제 가처분 조항을 넣습니다. 자, 일단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유효하다. 이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황당한 이제 이 가처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유로 벌금.
그리고 이제 징역 4년, 처음 2년은 이제 가택연금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 2년은 집행유예로 해버리는 거죠. 실제 이제 교도소에 끌려가지 않지만 이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 되면은 다른 후보가 나서도 이렇게 뭐 선거를 돕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르팽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딱 이렇게 판을 짠 거죠. 황당한 겁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판결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 실제 이제 후보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단해버리는 거죠. 가택연금을 딱 2년 동안 하니까. 선거가 2027년에 있습니다. 2년 뒤에 있죠. 이런 식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 대법원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와 랑글레. 이 사람은 자, 이 판사들이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표적 판결을 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분명히 어떤 세력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 잘 보이고 또 이제 이 판사들도 또 뭐 출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팽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30년 동안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다. 전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fight 싸우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르팽의 이제 지지 세력들, 이 아렌 회장은 르팽의 유죄 판결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자. 이제 조만간에 이제 프랑스가 소요 사태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는 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팽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필사적인 거죠. 2027년에 마크롱을 끌어내리고 이제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프랑스를 구하겠다. 이런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이런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으로서 현재 이 나라에서 겪고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아직 이제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죠. 국민 대다수는 지금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자, 일단, 자, 이제 시위가 시작되면은 길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로우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프랑스의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만 뭐 그전에는 프랑스 관련된 거 대부분을 좋아했습니다. 음식도 좋아하고 뭐 버터, 치즈도 좋아하고. 자, 어쨌든 이 프랑스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유럽은 그대로 이제 계속 이렇게 시궁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시궁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아시아 뭐 한국 같은 나라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유럽은 어차피 망할 거면 뭐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죠. 어쨌든 뭐 프랑스인들은 뭐 망하는 것에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시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자, 이 르팽과 유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조르지오 멜로니죠. 멜로니, 그리고 옆에 이제 이 살비니입니다. 이 살비니나 멜로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EU에서 이런 정치적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배후에는 브뤼셀이 있다. 즉 EU 본부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리스트 지배 카발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유럽에 그리고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브뤼셀에 있는 카발 집단과 유럽인들의 싸움이다. 프랑스의 싸움이다. 멜로니 그리고 이제 살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보고를 받고 뭐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들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다. 르팽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표적으로 판결해서 이렇게 끌어내린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꼭 미국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패한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갖 공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 판결을 내렸죠.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 진영은 극복을 했는데 르펜도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은 미국에서 이제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리버럴 세력들,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1차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르지오 멜로니가 마크롱을 얼마나 이렇게 이제 혐오하는지 얼굴 표정에 잘 나와 있죠. 수상이 되기 이전에 이제 프랑스가 마크롱을 엄청 미워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2010년대 초입니다. 리비아를 파괴할 때 이탈리아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딜을 리비아 카다피랑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프랑스는 바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다피를 제거한 겁니다. 사르코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바마는 설득당했는지 미국은 어쨌든 여기에 나중에 이제 조인했습니다. 사르코지가 먼저 저질렀는데 결국 카다피는 제거되고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들, 즉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리비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 이것이 좌초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 이탈리아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정 위기로 이 리비아의 에너지가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피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했는데, 사르코지가 이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다피를 제거했죠.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프랑스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도바도 그렇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각국에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세력, 법원은 아주 표적으로 이렇게 타겟하면서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을 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의 계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물줄기, 즉 이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거대한 전쟁 쪽으로 세계를 몰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도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는데 어떤 이 전쟁 쪽으로 이제 국민들을 준비하고 사회를 전시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유럽 각국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역하는 세력들은 루마니아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 그리고 르팽, 이런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거죠. 좀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 영국과 슈테판 반데라주의자, 즉 네오낙지죠. 이들과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